힘들게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가 뭐지?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이 아니고 이후 검찰 조사까지 완벽하게 대응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조사 완벽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대답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기소 여부, 즉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경찰서에서의 조사 내용이 불명확 또는 불충분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담당 수사관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또는 우편을 보내주면 이후에는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모든 사건을 다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를 하라고 명하기도 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없이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송치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출석하거나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검사님실에 가게 되면 담당 검사님이 있고 별도로 담당 수사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님은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나에게 건네주고 내가 말한 내용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서류에 지장을 찍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4시간 정도는 시간을 비워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실제로는 내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절대로 상대방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제가 당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단정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행하나요? 동행 시 어떤 것을 해주나요? 물으시는데요. 네, 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출석 전에 만나서 미리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당일에 동석하여 혹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라 꼭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빠뜨린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하도록 조언해주고, 또 수사관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하고 있다면 이런 것 또한 바로잡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서를 함께 보면서 수정하는 일입니다. 진술한 내용 중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두었다가 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여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같이 수정해 나갑니다. 조서는 나중에 재판받을 때에도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전화로 연락 주세요.